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온 한 남성이 한국의 길거리에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이야기가 SNS에 올라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과연 한국 길거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마르코 산토스입니다. 31살이고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QA 매니저로 일하고 있죠. 필리핀계 이민 2세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한국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그리 익숙한 곳이 아니었어요. 일본 여행은 5번이나 다녀왔지만 한국은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정말 모든 게 달랐어요. 제가 가졌던 편견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에게 정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5일간의 기록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실 거예요. 사실 한국행을 결정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본은 이미 5번이나 가봤거든요. 도쿄, 오사카, 교토, 후쿠오카까지 말이죠. 처음 몇 번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깔끔하고 질서정연한 모든 것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횟수가 늘어갈수록 뭔가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너무 예측 가능하다고 할까요? 첫 번째 도쿄 여행에서는 모든 게 신기했는데 두 번째부터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더라고요. 역에서 내리면 항상 같은 방식으로 안내받고 식당에서도 정해진 매뉴얼대로만 서비스받았습니다. 세 번째 오사카 여행에서는 정말 지루함을 많이 느꼈어요. 혼자 식당에 들어가면 직원들이 정중하지만 차갑게 대하더라고요. 미소는 짓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로봇이 서비스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지인들과 진짜 교감을 나눌 기회도 거의 없었고요. 네 번째 교토 여행에서는 아예 실망했어요. 모든 관광지가 똑같은 기념품, 똑같은 음식들로 상업화되어 있었거든요. 사람들과의 진정한 소통은 전혀 없었습니다. 5번째 후쿠오카 여행에서는 그냥 의무감으로 다녀온 느낌이었어요. 뭔가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곳을 가보자고 말이죠. 한국이라는 선택지가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주변에서 들은 얘기들이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특히 제가 필리핀계라서 더 걱정이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한테 차갑다던데, 혼자 식당 가면 거절당한다던데, 영어도 잘 안 통한다고 하던데, 심지어 일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이런 말들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갈까 말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직접 가봐야 알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었죠. 회사 동료 중에 한국 다녀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말이 결정적이었어요. 5일짜리 짧은 일정으로 잡았어요. 길게 잡기엔 불안했거든요. 만약 정말 불편하면 빨리 돌아올 수 있게 말입니다. 출발 당일 아침까지도 계속 걱정이 됐어요. 혹시 공항에서부터 언어 문제로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숙소 찾기는 괜찮을까? 음식은 입에 맞을까? 비행기 안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한국 사람 같았는데 말을 걸어볼까 하다가 그만뒀죠. 괜히 불편하게 만들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천공항이 가까워질수록 두근거림이 커졌습니다. 기대보다는 불안이 훨씬 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생각보다 크고 복잡해 보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지만 동시에 압도적이기도 했습니다. 저 큰 도시에서 외국인인 제가 과연 잘 지낼 수 있을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 번째로 놀란 건 생각보다 모든 게 영어로 잘 안내돼 있다는 거였어요. 입국 심사부터 수화물 찾는 곳까지 큰 어려움 없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심지어 입국 심사관분도 간단한 영어로 여행 목적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관광이라고 대답하니까 환영한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거예요. 이미 첫인상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공항철도 타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표 사는 기계에 영어 버튼이 있었고 안내 방송도 영어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4개 언어로 안내가 나오더라고요. 일본보다 오히려 더 친절한 느낌이었어요. 전철 안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노선도에 영어 표기가 정말 잘 되어 있었거든요.
역 이름도 한글과 영어가 함께 표시되어 있어서 길 찾기가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지하철을 탔을 때였습니다. 서울역에서 갈아타려고 지하철에 올랐는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냥 외국인이라고 특별 대우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말이죠. 일본에서는 항상 느꼈거든요. 뭔가 거리감 같은 것들을 말입니다. 정중하긴 하지만 벽이 있다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사람들이 제 옆에 자연스럽게 앉는 거예요. 마치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 아저씨는 제가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있으니까 다가와서 어디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서툰 영어였지만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명동 가려고 한다고 하니까 다음 역에서 갈아타라고 4호선으로 갈아타라고 알려주시더군요. 그리고는 갈아타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느 출구로 나가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까지 말이죠. 심지어 같이 내려서 환승하는 곳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완전히 예상 밖이었죠. 지하철에서 내려서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명동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어수선하다는 느낌보다는 활기찬 느낌이었습니다. 거리도 생각보다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고요. 길을 걷는데 사람들이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거나 피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거예요. 뉴욕에서도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여기는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아, 여기서는 외국인이 그리 특별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길에서 만난 젊은 여성분이었어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보고 있으니까 다가와서 길 찾냐고 도와드릴까요? 하고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그분은 영어도 꽤 잘하셨어요. 어디 가려고 하냐고 물어보시더니 명동 쪽 호텔을 찾고 있다고 하니까 방향까지 자세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내가 너무 걱정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친절함은 일본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명동을 돌아다니다 보니 배가 고파졌어요. 시간은 저녁 7시쯤 됐죠. 문제는 혼자 식당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들은 얘기로는 한국에서 혼밥이 어렵다고 했거든요. 특히 저녁 시간에는 더욱 그렇다고 들었어요. 한 식당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가족 단위나 친구들끼리 온 손님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혹시 혼자 온 손님은 받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일부 고급 레스토랑은 혼자 온 손님을 꺼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직원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몇 분이세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저 혼자 왔다고 하니까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편한 자리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창가 쪽 좋은 자리로 말입니다. 직원분이 자리까지 안내해 주면서 물까지 따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한국 음식이 처음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처음이라고 하니까 그럼 추천 메뉴를 알려드릴게요 하시면서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군요. 더 놀라운 건 메뉴판이었어요. 영어 메뉴판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진까지 함께 있어서 주문하기가 정말 쉬웠습니다. 각 메뉴마다 맵기 정도도 표시되어 있고 알레르기 정보까지 영어로 적혀 있더라고요. 비빔밥 하나 주문했는데 주문을 받은 아주머니의 목소리에서 진짜 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냥 주문받는 게 아니라 정말 맛있게 해주겠다는 마음이 전해졌죠. 처음 드시는 거니까 덜 맵게 해드릴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세심함까지 있었어요. 음식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다른 테이블을 관찰해봤어요. 직원분들이 정말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스럽게 대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테이블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젓가락 사용법을 몰라 헤매고 있으니까 직원분이 다가가서 포크를 가져다 주시는 모습도 봤어요. 음식이 나왔을 때 또 깜짝 놀랐어요. 아주머니가 직접 와서 비빔밥을 비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비면 더 맛있다고 처음이냐고 물어보시더군요.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니까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요. 많이 드세요 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김치전까지 하나 더 구워주시더라고요. 이것도 맛봐보세요. 서비스예요 하면서 말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니까 꼭 드셔보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었거든요. 멀리서 온 손님을 진심으로 환대하는 마음이었죠. 비빔밥을 먹는데 맛이 정말 좋았어요.
각종 나물들의 조화가 환상적이었고 고추장의 매콤달콤한 맛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맛보다도 더 따뜻했던 건 그 마음이었습니다. 혼밥이 외로움이 아니라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치전도 정말 맛있었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게 김치의 신맛과 반죽의 고소함이 정말 잘 어울렸어요. 미국에서 먹어본 한국 음식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장님이 또 오세요 하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 다시 와달라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한국 여행 어떠냐고 다른 곳도 많이 구경하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식당 문을 나서면서 생각했죠. 내가 한국에 대해 너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런 따뜻한 대접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경복궁을 보러 가려고 지하철을 탔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죠. 한자리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관광 정보를 찾고 있었습니다. 경복궁의 역사나 볼거리들을 미리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맞은편에 앉은 젊은 여성분이 저를 보더니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관광 오셨냐고, 혼자 다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영어를 꽤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오늘 경복궁 가려고 했는데 같이 가실래요 하고 제안하시는 거였어요. 순간 당황했어요. 어제 식당에서의 따뜻한 경험이 있었지만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함께 다니자고 하니까 경계심이 생겼거든요. 미국에서 자란 저에게는 이런 상황이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분이 다시 말하더라고요. 아, 부담스러우시면 괜찮다고 그냥 혹시나 해서 그런 거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외국 분들이 혼자 다니시면 길도 헷갈리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시더군요. 한국의 궁궐은 설명을 들으면서 보면 더 재밌다고 자기가 역사를 전공해서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순수한 마음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죠. 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함께 다니자고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하거든요. 특히 관광지에서는 더욱 조심하라고 배웠어요. 결국 감사하지만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한다고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분도 네, 그럼 좋은 여행 되세요 하고 밝게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혹시 실례가 되었다면 죄송하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역에서 내려버렸어요. 갑자기 불안해진 거죠. 혹시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내가 너무 경계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방금 그분이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표정이나 말투를 보면 정말 선이었던 것 같았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어제 식당에서 그렇게 따뜻한 대접을 받았는데 왜 또 의심부터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정말 친절한 마음에서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미국식 사고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특히 대도시에서는 더욱 그래요. 하지만 여기는 다른 나라, 다른 문화였는데 말이죠. 나는 아직도 이곳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혼자 반성했어요.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죠. 한 번 생긴 선입견은 좋은 경험을 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그분이 역사를 전공했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경복궁에 대한 좋은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건 아닐까 하는 아쉬움도 들었어요. 내일은 좀 더 마음을 열어보자 하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때 어제 갔던 그 식당을 다시 찾았어요. 음식도 맛있었고 사람들도 친절했으니까 또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어제의 반성도 있고 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보고 싶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어제 그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어제 오신 분이시죠? 또 오셨네요. 하면서 정말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손님이 그렇게 많았는데 저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게 신기했어요. 어제 너무 맛있어서 또 왔다고 하니까 아이고 고마워요 하시면서 오늘은 뭐 드실래요 하고 물어보시더군요. 어제 비빔밥이 정말 맛있었다고 하니까 그럼 오늘은 다른 메뉴도 드셔보시라고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메뉴를 고르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다시 오시더라고요. 손에 콜라캔을 들고 계셨어요. 이거 서비스라고 어제 오셨잖아요 하시면서 말입니다. 아, 괜찮다고 돈 내고 살게요 했는데 아니에요.
단골 손님인데 뭐려 하시는 거예요. 단골 손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겨우 두 번째 방문인데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외국인인데도 단골로 생각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미국에서는 같은 식당을 몇십 번 가도 직원이 저를 기억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동안 제가 가졌던 걱정들이 얼마나 쓸데없었는지 깨달았어요. 외국인이라서 차별받을 거다, 환영받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들이 완전히 잘못됐구나 싶었어요. 오히려 외국인이라서 더 특별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손님을 이렇게 대하는구나. 돈을 벌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진짜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생각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런 정은 일본에서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아주머니가 중간중간 와서 맛있냐고,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가족이 챙겨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국 여행은 어떻냐고, 어디 가봤냐고 관심도 가져주시고요.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일도 오세요. 다른 메뉴도 맛있어요. 하시면서 환하게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한국 음식 중에 못 먹는 게 있으면 말해달라고, 그러면 맞는 메뉴를 추천해 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나는 이 도시에서 환영받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생각했죠. 어제 지하철에서 만난 그분도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을 거라고. 내가 너무 의심만 했구나 하는 후회가 들었어요. 작은 서비스 하나, 콜라 한 캔이었지만 제게는 정말 큰 의미였습니다. 외국인이지만 기억해주고 환영해주는구나 하는 감정의 전환점이었거든요. 이제 한국에서의 남은 시간들이 더욱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길을 걸어가다가 신기한 광경을 봤어요. 길거리에 작은 가게가 있는데 탕후루를 파는 곳이었죠. 사장님이 탕후루를 만들고 계시는데 계산대가 따로 없더라고요. 대신 가게 앞에 플라스틱 통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 위에 가격표가 붙어 있고 손님들이 탕후루를 가져간 다음 그 통에 돈을 넣는 거예요. 이게 뭐지? 처음엔 뭔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사장님이 바로 옆에서 탕후루를 만들고 계신데 계산은 손님이 알아서 하는 거였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인 거예요. 미국에서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죠. 한 아주머니가 탕후루 2개를 가져가시면서 통에 돈을 넣는 모습을 봤어요. 사장님은 탕후루 만들기에 집중하고 계시고 손님은 스스로 정확한 금액을 넣고 가시더라고요. 와, 이걸 믿는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돈을 먼저 내고 물건을 주거나 아니면 물건을 받고 바로 계산하거나 둘 중 하나죠. 이렇게 손님 양심에 맡기는 건 본 적이 없었어요. 특히 길거리 음식 같은 경우에는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거든요. 잠시 망설였어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보고 있으니까 다른 손님들도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탕후루 가져가고 돈 넣고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심지어 한 학생은 잔돈이 없는지 큰 돈을 넣고 통에서 직접 거스름 돈을 가져가더라고요. 사장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고맙다는 듯이 미소를 지어주시더군요. 사장님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시면서 탕후루 만들기에만 집중하고 계셨어요. 어떤 손님이 탕후루를 떨어뜨렸을 때도 괜찮다고 하시면서 새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하다. 저도 용기를 내어 탕후루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딸기 맛으로 골랐죠. 그리고 가격표를 보고 정확한 금액을 통에 넣었습니다. 2,000원이었는데 정확히 그 금액을 넣었어요. 그 순간 뭔가 특별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믿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사장님도 제가 돈을 넣는 걸 보시더니 고맙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여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탕후루를 맛있게 드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항상 의심부터 해요. 도둑 맞을까봐, 속을까봐 온갖 보안 장치를 해놓죠. CCTV는 카운터도 높게 만들어서 손님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해놓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장님이 손님을 완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들도 그 신뢰에 정직하게 응답하고 있고요. 탕후루를 먹으면서 걸었는데 맛도 좋았지만 그보다 기분이 좋았어요. 이해받은 기분이라고 할까요? 외국인인 저도 똑같이 신뢰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사회라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여긴 사람을 먼저 믿는 곳이구나. 그 작은 깨달음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180도 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실내 사회가 정말 존재할 수 있구나 하는 감동이었어요. 친구가 한국 전통시장 구경을 꼭 해보라고 추천해줬어요. 그래서 남대문 시장에 가봤죠. 정말 활기찬 곳이더라고요. 사람들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여러 가게를 둘러보다가 과일 가게 앞을 지나게 됐어요. 귤이 정말 탐스럽게 쌓여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보던 귤과는 크기도 색깔도 달라서 더 작고 색깔도 진했어요. 잠시 구경하고 있는데 가게 아주머니가 다가오시더라고요. 한국어로 뭔가 말씀하시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외국인인 걸 아시고는 영어로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 잠깐만요. 그러시더니 귤 하나를 까서 한 조각을 떼어주시는 거예요. 처음 왔어요? 그냥 한번 먹어봐요. 아, 괜찮습니다. 돈 내고 살게요. 아니에요. 그냥 맛만 봐요. 우리 귤 달아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돈을 내지도 않았는데 그냥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홍보용이 아니라 진짜 정성스럽게 까서 주시는 거였거든요. 아주머니의 손이 귤 껍질을 벗기면서도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받아서 먹어봤는데 정말 달고 맛있었어요. 미국에서 먹던 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과즙이 풍부하고 단맛이 진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달콤했던 건 아주머니의 마음이었죠. 맛있죠? 이거 다 국산이에요. 제주도에서 온 거.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냥 장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걸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였거든요. 마치 자기 집 과일을 자랑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맛있네요. 얼마예요? 한 봉지에 5,000원이에요. 많이 사가세요. 한 봉지를 샀는데 아주머니가 하나를 더 넣어주시더라고요. 무게를 재시면서도 조금 더 넣어주시는 거예요. 서비스. 멀리서 왔는데 뭐요? 그 순간 정말 감동했어요. 이건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거든요. 멀리서 온 손님을 진심으로 환대하는 마음이었죠. 아주머니의 표정에서 진짜 기쁨이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천만에요. 한국 어때요? 재밌어요? 네,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놀랐어요.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원래 그래요. 손님은 왕이에요. 그리고는 한국에서 어디 가봤냐고, 어디가 제일 좋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손님이 단순히 돈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귀한 분이구나. 특히 멀리서 온 외국인은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마음가짐은 정말 배울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한국의 다른 과일들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사과도 맛있다고, 배도 정말 달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심지어 다른 시장 추천까지 해주시더라고요. 동대문 시장도 가보라고, 거기는 또 다른 재미가 있다고 하시면서요. 과일을 들고 시장을 나오면서 생각했죠. 아주머니가 저에게 준 건 귤이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 그 따뜻함이었죠. 이방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대우받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경험을 하기 정말 어려워요. 대부분의 상점에서는 정해진 서비스만 받을 수 있거든요. 개인적인 관심이나 특별한 배려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진짜 사람 대 사람의 만남이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이 됐어요. 내일 아침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죠. 숙소에서 짐을 정리하면서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걱정과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점점 마음이 열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한국을 사랑하게 되기까지. 한국에 오기 전에 가졌던 걱정들이 얼마나 쓸데없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외국인이라서 차별받을 거라는 생각, 혼밥하기 어려울 거라는 걱정, 언어 소통이 안 될 거라는 두려움, 모든 게 기우였어요. 오히려 너무 따뜻하게 대해줘서 깜짝 놀랐거든요. 마지막 밤이니까 한강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한국 친구가 한강 야경이 정말 아름답다고 했거든요.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시더니 말을 걸어오시더라고요. 외국 분이시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오, 아메리카, 한국 어때요? 서툰 영어였지만 정말 궁금해하시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정말 좋다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놀랐다고 대답했죠. 음식도 맛있고 문화도 흥미롭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 착해요. 우리나라 좋죠? 네, 정말 좋아요. 다시 오고 싶어요. 기사님이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강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한국의 좋은 점들을 알려주시더군요.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장소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서 말이죠. 특히 부산이 정말 좋다고, 바다가 너무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해운대 바다를 보면 정말 감동한다고, 광안대교 야경도 장관이라고 하시면서요. 제주도도 꼭 가보라고, 자연이 정말 아름답다고 하시더군요. 경주도 역사가 깊어서 재밌을 거라고 하시면서 불국사며 석굴암이며 정말 대단하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기사님의 목소리에서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런 자부심이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서울도 좋지만 지방도 각각의 매력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주는 음식이 맛있고, 안동은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고, 강릉은 바다와 산이 함께 있어서 아름답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한강에서 야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의 불빛들이 어제와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처음엔 낯설고 복잡해 보였는데 이제는 따뜻하고 정겨운 느낌이었거든요. 한강을 따라 늘어선 건물들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강변을 걸으면서 지난 며칠간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첫날 지하철에서 만난 친절한 아저씨, 식당에서의 따뜻한 환대, 탕후루 가게의 신뢰 시스템, 과일 가게 아주머니의 정. 모든 게 소중한 추억이 됐어요. 돌아가는 택시에서 기사님이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에 또 오세요. 한국에 친구 많이 만드세요. 우리 좋은 나라잖아요. 그리고 혹시 한국어 배우고 싶으면 온라인에 좋은 강의들이 많다고, 한국어 할 줄 알면 더 재밌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이미 이곳에서 많은 친구를 만났구나. 식당 아주머니, 탕후루 가게 사장님, 과일 가게 아주머니, 그리고 이 택시 기사님까지 말이죠.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모두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셨어요. 공항으로 향하면서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엔 서울 말고 다른 도시도 가보고 싶다. 부산도, 제주도도, 경주도. 한국에는 아직 제가 모르는 따뜻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심지어 한국어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어를 할 줄 알면 더 많은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5일간의 한국 여행이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정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시간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들이 사라졌고 대신 따뜻한 추억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한국 여행 이야기를 했는데 모두들이 정말 놀라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한국의 모습이 그들이 알고 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특히 무인 셀프 계산 시스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정말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의 기억들이 떠올라요. 식당에서 받은 따뜻한 환대, 셀프 계산 시스템에서 느낀 신뢰, 과일 가게 아주머니의 따뜻한 미소, 택시 기사님의 진심 어린 배려까지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었어요.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가 정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관광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국을 사랑하는 친구로서 말이에요. 한국어도 좀 배워서 더 많은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국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저처럼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실 거예요. 한국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인간의 따뜻함과 신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마르코의 5일간 한국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인생을 바꾼 소중한 경험이었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감동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마르코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도 혹시 한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외국에서 받았던 특별한 환대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리는 감동호수였습니다.